안녕하세요, 여러분. 타로 초이입니다. 이번 리딩에서는 좋아하는 사람, 관심 있는 사람에게 이성적으로 먼저 다가가도 되는지, 더 나아가서는 썸을 타고 있는 사람 또는 짝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답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카드에 집중하시고 무의식에 이끄는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일 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을 알려주는 카드를 보면 이분은 얘기할 때 딱딱하고 팩트 중심형의 대화보다는 위트 있고 감정적인 대화를 주로 선호하는 편일 거예요. 오리는 물과 가깝기 때문에 사람의 성격으로 볼 때는 정서적인 감수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 감수성이 높다는 말이 우울하거나 즐거운 감정적 변화가 많다는 게 아니라 즐겁고 활발한 성격이라는 말에 좀 더 가까워요. 그래서 장난기도 어느 정도 있을 거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는 편일 거예요. 이분의 카드에 펜타클 여왕이 나와 있는 거 보면 경제적으로는 이미 기반을 만들었거나 돈을 만지는 직종에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사람들한테 투자를 받거나 자기가 어딘가에 투자를 하는 쪽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회사를 다니고 있더라도 사람들한테 돈을 지급해 주거나 돈이 되는 사람을 쓰는 인사과 쪽 업무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돈을 만질 수 있다는 게 경제적인 성공을 욕심내고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분이 다른 방면으로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뭐든 성과를 내고 수완이 좋은 사람일 거예요. 회사를 다니면서 재테크를 따로 한다던가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두 분이 서로가 보는 관점을 보면 이 사람은 처음에 여러분을 봤을 때 호감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좀 튀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타워 카드는 극단적인 전개나 뚜렷한 결과를 나타내는데, 그만큼 눈에 띌 정도로 여러분이 독특한 매력을 가진 사람이었을 거예요. 생각이 특이하다거나 외모가 눈에 띌 수도 있고, 하는 행동이 살짝 4차원 같이 신기해서 같이 있으면 심심하지 않다고 느꼈을 거라고 보여요. 반대로 처음에 여러분이 상대를 봤을 때는 쟤는 뭐 좀 이룬 사람, 쟤는 최소한의 기반은 갖춰진 사람이나 마치 성공한 인물처럼 비춰졌을 거라고 보이네요. 착실하게 모아서 집을 마련했던 모습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느꼈을 수도 있고, 노후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쟤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일단 초반에는 그 사람이 가진 표면적인 것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고, 여러분의 관심은 여기서부터 시작됐을 거예요. 하지만 겪어볼수록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는 모습에서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라는 내적 평가를 하게 됐을 거고, 일상도 안정적이어 보이니까 쟤를 만난다면, 저 사람이랑 사귄다면 꽤 괜찮은 연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하게 됐을 거예요. 그 사람과 사귀면 어떨까 하는 미래 가능성을 보게 된 거죠.
이 정도 얼굴을 튼 다음에 여러분의 카드에는 텐 오브 워터 그리고 상대의 카드에는 세븐 오브 보이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하거나 크든 작든 어떤 관심 표현을 먼저 하지 않았나 싶어요. 최소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진 않았을 거예요. 세븐 오브 보이스 카드는 의심과 불안감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뭔가의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이거든요. 연락이나 호감 표현을 했는데 상대는 그걸 곧이곧대로 받지 않고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느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것들을 보면서 진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됐을 수도 있어요. 상대가 여자분이라면 스킨십을 목적으로 접근한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잠깐은 상대방이 여러분의 의도를 의심했었고, 여러분을 겪어보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나쁜 의도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됐을 거예요. 이분 입장에서는 처음에 여러분을 봤을 때 너무 자극적이었고 조건이나 스킨십처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을 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마음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는 은둔자 카드가 나와 있어요. 이 은둔자 카드는 좋다, 싫다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게 되었다라는 것만 의미하고 있어서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상대방은 1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의 마음을 이미 어느 정도는 눈치를 채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반대로 상대를 생각하는 여러분의 카드에 유스 카드가 나와 있는 거 보면 두 분 다 호감을 가지고 있더라도 상대가 가지고 있는 관심이나 호감보다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조금 더 클 거라고 보이네요. 이 정도의 흐름이면 고백이나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도 크게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는데 만약 고백이나 이성적인 플러팅을 한다면 상대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카드를 좀 더 확인해 볼게요. 음, 만약 연락을 해볼까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연락을 했을 때 상대는 잘 받아줄 거고 플로팅도 마찬가지로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상대는 잘 받아줄 거예요. 고백을 먼저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거절당하지는 않는다고 나오거든요. 에이스 오브 펜타클이라는 시작의 의미를 가진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로 발전은 할 수 있지만 사귀는 동안에 살짝의 아쉬움은 있을 수 있겠다고 보여요. 투 오브 펜타클은 적당한 밸런스를 얘기하는데 이건 경우에 따라 아쉬움을 느끼게 된다는 걸 알려주기도 해요. 연애를 할 때나 사랑에 빠졌을 때를 보면 누군가한테 빠져서 친구들이나 다른 일을 좀 더 소홀하게 되기 마련인데 두 분의 연애에서 특히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기대했던 만큼의 감정이나 시간이나 노력을 들여주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연애보다는 일이 우선일 수 있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보다는 친구가 우선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할 거예요. 사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연애를 유지하는 데서 아쉬움이나 만족도가 살짝 떨어질 수 있겠다 싶네요. 이 사람은 여러분이 만난 적 없는 사람의 조건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사귀는 동안 이런 시큰둥하고 아쉬운 태도를 어떻게 고쳐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상대가 더 여러분을 사랑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갈피를 잡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거고, 거기서 시행착오가 생기게 될 텐데, 그 과정들이 쉽지 않겠다고 하네요.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상대가 고백을 받아주고, 여러분과 그 사람의 사이는 가까워지겠지만, 여기서 서로 다른 점을 크게 느끼게 될 거라고 보여요. 그럼 과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카드를 확인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생각하는 시간이나 상대를 좋아하는 감정이 좀 괴로운가 봐요. 그래서 고백을 하든 표현을 하든 어떻게든 빠르게 드러내고 결정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다고 해요. 만월의 물병자리는 좋은 결과를 내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어떻게든 결정을 해서 빨리 마음이 편해지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 더 자주 나와요. 하지만 급할수록 둘러가라는 말이 있듯이 당장 여러분이 성급하게 관계를 진행시키는 것보다는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이 정말로 나한테 잘 맞는지, 사귀었을 때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천천히 알아가 보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고백을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를 좋아하고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좀 즐기는 여유를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카드 둘 다 당장 결정하지 말고 한 번은 생각해 보라는 의미를 가진 카드가 나와서 1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그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가와는 별개로 연애를 했을 때 계속 관계를 유지할 만큼 또는 실망하지 않을 만큼 상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한번 돌이켜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야 사귀었을 때도 마찰 없이 연애를 유지할 수 있을 거거든요. 1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2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이 떠올리고 있는 이분은 조금 계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만날 때도 자기가 어떤 쪽이 득이 되는지를 생각하는 타입인데 연애로 예를 들어보자면 오래 만날 사람이나 결혼할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타입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감정 노동이나 돈을 쓰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두루미는 단순한 연애를 넘어서 지속되는 관계를 뜻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한테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서 결혼을 생각해야 될 때가 됐다거나 어리다 하더라도 결혼을 일찍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 것처럼 안정적인 관계를 원하고 있을 거예요. 이분은 허투루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친구랑 놀 때도 목적 없이 먹고 마시자 하는 친목보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과 모임을 한다던가 자기한테 득이 될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 활동하는 일이 많을 거예요. 고민을 해결해 주거나 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무언가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도 할 텐데 이런 성격적 특성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외적으로 독특한 인상을 가진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예쁘다, 잘생겼다 보다는 눈매가 날카롭거나 눈이 처져서 순해 보인다거나 입꼬리가 올라가서 밝아 보인다거나 딱 짚을 수 있는 외적 포인트가 있어서 기억에 남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상대방의 직업에서는 저스티스 카드가 나와 있어서 말을 많이 하거나 글을 써야 하는 일을 할 가능성이 높겠어요. 방송 쪽에 계실 수도 있고 법 쪽에 일을 할 수도 있고 말이나 글로 먹고 산다는 게 그만큼 많이 배웠다는 의미를 가지기도 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하거나 일을 하면서도 계속 시험이나 자격증을 따면서 올라가야 하는 직종에 계실 수도 있겠네요. 연차만 쌓인다고 무조건 대접받고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능력 중심형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바람에 사람을 대할 때도 메리트나 능력으로 상대를 평가하는 게 습관처럼 자리 잡혀 있지 않나 싶어요. 직업이 사람의 성격을 바뀌게 만들 때도 있거든요. 두 분이 서로 느끼는 첫인상을 보면 상대는 여러분을 봤을 때, 아, 이 사람 되게 괜찮게 생겼다. 아, 딱 내 스타일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첫인상에서 매지션이라는 카드가 나왔을 때는 외적으로 끌리는 매력이 강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서 이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최소 호감을 사기 좋은 훈훈한 비주얼을 가지고 계신다고 보여요.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이 상대를 처음 봤을 때 첫인상은 그리 호감형은 아니었다고 하거든요. 오히려 쟤는 왜 저렇게 피곤하게 살지? 왜 저렇게 열심히 살지? 왜 저렇게 의욕적이지? 하는 생각이 더 강했을 거라서 처음 만났을 때 호감도만 보면 상대가 먼저 여러분을 마음에 들어 했을 거예요. 하지만 알고 지낼수록 여러분은 상대방을 보면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에 열정적으로 뛰어들고 일상에서 느껴지는 여유로움 때문에 점점 더 끌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보자면 상대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호감을 표현했지만 생각했던 것만큼 적극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여유로움에서 여러분이 더 호감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이분이 먼저 연락하고 만나자고는 했지만 애프터를 잡지 않고 연락이 시들해지는 데서 여러분이 더 관심을 가지게 됐을 수도 있겠죠. 마치 처음 만났을 때 보여준 호감보다 지금이 조금 더 루즈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다면 상황을 제대로 느끼신 걸 거예요. 이분은 여러분들한테서 외모 말고는 딱히 매력적인 포인트를 못 느꼈을 거거든요. 마법사 카드도 그렇고 여왕제 카드도 그렇고 상대가 본 여러분은 외적인 장점이 너무 강조돼 있어요. 단순히 여러분이 너무 예쁘고 잘생겨서 다른 장점들이 가려버렸거나 다른 성격적 장점을 크게 보여주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는 이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거보다 중요한 건 이 사람은 여러분이 자기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고 여러분이 살짝 유치한 사람이다 라고 느끼고 있다는 건데 뮤즈 오브 이모션이 나온 걸로 봐서는 여러분이 상대방한테 밀당을 하거나 일부러 튕겨보거나 허세를 부리는 것처럼 좀 빤히 보이는 행동을 했을 거라고 보여요. 놀랍게도 이분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아, 얘는 진짜 애쓴다 하는 기분을 느끼고 있다고 하거든요. 모든 걸 다 꿰뚫어 보고 있는 느낌? 반대로 현재 여러분은 그 사람이 첫인상에 비해서 더 괜찮아 보이고 더 매력적이라고 느끼게 됐을 거예요. 상대가 느끼는 여러분의 첫인상에 강한 호감과 매력이라는 매지션 카드가 나왔고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현재 상대방의 이미지에 똑같은 의미를 가진 매그가 나와 있어요. 이것만 봐도 상대가 가지고 있던 초반의 강력한 호감을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다고 보여요.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다까지의 감정은 아니더라도 이 사람이랑 사귀어는 보고 싶다. 한 번은 연애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오기 반, 호감 반이라서 안달이 나 있는 상태에 조금 더 가까울 것 같은데 밀당이나 플러팅이 오갔다는 것 자체만 봐도 두 분이 썸을 타고 있거나 적어도 서로 호감이 있다는 건 확인한 관계가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기다리지 말고 고백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고, 잠수로 밀당을 했다면 다시 한 번 더 연락을 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건데, 과연 여러분들이 다가가거나 고백을 했을 때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지 카드를 확인해 볼게요.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요? 여러분이 다시 연락을 하든 고백을 하든 바로 연애로 넘어가지는 못할 거예요. 포 펜타클이 나와 있어서 여러분이 마음을 잘 전한다 하더라도 상대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먼저 우선될 걸로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킨십이 목적이었다면 천천히 알아가자고 말하면서 관계보다는 스킨십 진도를 먼저 나가게 될 거고, 일시적인 외로움을 채우는 게 목적이었던 사람은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자기가 외롭고 필요할 때만 여러분과 만나고 데이트를 먼저 하게 될 거란 거죠. 그렇게 필요한 부분을 채우면서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더 진전시켜도 되는지 아닌지 자기 나름대로 고민을 하게 될 거고, 여러분이 너무 을처럼 굴지만 않는다면 연애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보여요.
근데 썸을 타든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지든 이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걸 먼저 취하려고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연애를 할 때도 썸이랑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거라고 보여요. 결과적으로 이 관계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건 세븐 오브 컵이 의미하는 허상, 허구, 그러니까 바라던 것이 충족되지 않는 허전한 관계일 거예요. 여러분이 원했던 건 알콩달콩한 연애였는데 그거보다는 목적에 충실하고 의무로 피곤해지는 연애가 될 걸로 보여서 과연 두 분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를 좀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좋은 카드에 하연달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고백을 했을 때 단호하게 싫다, 아니다라는 거절을 듣지는 않을 거거든요. 대신 이 하연달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갈아 넣어야 한다는 게 전제 조건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노력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썸이 오래 지속돼도 버티는 노력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잘 보이려는 노력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상대가 만나고 싶어 하는 이성이 대체 어떤 사람인지, 얘가 대체 어떤 관계를 가지길 원하는지, 쉽게 말해서 상대에게 잘 보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당장 고백하는 것보다는 상대가 여러분한테 끌리게 만들어 놓고 마음을 표현하는 시기를 잡아가는 게 좀 더 좋을 거라고 해요. 엔젤 카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은 고백하지 말라고 나오고 있어요. 연애는 둘이 사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가 좋아한다가 더 중요한데 여러분이 관계를 정의하는 데만 집중하느라 이 감정의 중요도를 정작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싶네요. 여러분이 고백을 하거나 연락을 하면서 다가가도 될까를 묻는다면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상황을 보고 다가가시는 게 좋겠다고 답해 드릴 수 있겠네요. 이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3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이 떠올리고 있는 그분의 성격에 공작새가 나와 있어요. 이 공작새는 도전 정신이 뛰어난 사람을 의미하는데 공작새를 보면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 계속 수컷들이 깃털을 펼치잖아요. 그만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뜻하고 이 노력들 때문에 이분은 남들에 비해서 다양한 경험들이 많을 거예요. 직업이 여러 번 바뀌었거나 여행을 많이 다니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해서 인맥이 좋거나 주변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전부 다 유사 경험에 포함되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건 생각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신선하다, 독특하다, 신기하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이런 느낌을 여러분이 받아볼 수 있을 거고 대화를 할수록 어른스럽고 성숙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이분의 직업 카드에는 나이트 오브 펜타클이 나와 있는데 보통 이 카드가 나왔을 때는 자기가 하는 것만큼의 성과를 의미해요. 그래서 영업직에 계시거나 자기가 하는 것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더 받을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사업이나 자영업을 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면 건물이나 월세 같이 중개해 주시는 부동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네요. 이분과 여러분의 첫인상을 보면 둘 다 크게 임팩트는 없었지만 나쁘지는 않다, 나름 괜찮다 하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상대방이 보는 여러분의 카드에 어웨이킹이 있어서 두 분이 이미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이라면 이전에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발전 가능성이 있었던 관계라던가 이분이 여러분한테 예전에 관심을 한번 가졌던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두 분 다 초반에 임팩트를 크게 느낀 게 아니라서 그냥 자리가 있으면 같이 어울리고
말을 섞을 일이 있으면 잠깐 대화하는 수동적인 느낌으로 알고 지냈을 것 같은데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상대방은 여러분에 대한 호감이 커졌을 거예요. 근데 함부로 다가가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 두 분이 학교에서 알게 된 사이거나 일적으로 얽혀 있어서 섣부르게 마음을 드러냈다가 수습 불가능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미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거절을 당했던 경험이 있어서 선뜻 호감을 먼저 표현하지 못하는 것처럼 뭔가 나설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보여요. 이 사람은 거절당할 수 있다는 걱정과 거절당한 뒤에 후폭풍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기를 받아줄지 아닐지 몰라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방해 요인으로 작용됐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뭔가 하는 것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 차라리 여러분이 먼저 표현을 해준다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더 크다고 하거든요. 반대로 여러분은 상대가 선뜻 다가오지 않으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둘 다 너무 수동적이라서 서로를 헷갈리게 하며 간만 보고 있는 시간들이 있었고 여기서 상대방은 답답함을 느끼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의 카드에도 벨로시티 오브 에어가 있기 때문에 이 헷갈리는 상황에 많이 답답할 거예요. 둘 다 자기 패는 보여주지 않고 남이 가진 패가 뭔지만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다고 둘 다 표현을 안 했냐고 묻는다면 그건 또 아니라고 하거든요. 서로 각자의 방식으로 호감을 표현하긴 했지만 받아들이는 게 매끄럽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미리 약속을 잡고 본격적인 데이트를 하길 바랬지만 상대방은 자기가 거절당할지도 모른다고 걱정을 하니까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일을 목적으로 만나자고 말을 하면서 그냥 밥이나 커피를 먹으며 만족했을 수도 있고 둘 중에 한 분이 급 약속을 제안하면서 마음을 표현했었다면 그걸 받는 쪽은 내 시간을 배려하지 않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해를 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처럼 둘 다 손을 놓으면서 될 대로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서로 하는 행동이나 표현들이 너무 간접적이고 알아들을 수 없는 방식으로 나타내다 보니까 알아채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분명히 누구 하나는 주도적으로 관계를 끌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다가가거나 호감을 적극적으로 보여준다면 상대의 반응이 어떨지 카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상대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쓰리 오브 완드가 있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고백을 하거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연애면 연애, 썸이면 썸처럼 이성적인 관계로 시작을 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동적인 건 둘 다 비슷하고 감정이나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서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귄다고 해서 찰떡같이 잘 맞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지는 않을 거라고 하네요. 에이트 오브 펜타클은 원하는 만큼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뜻하고 있는데 이건 두 분이 안 맞다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르다는 걸 알아가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초반에 노력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들인다면 두 분을 사귀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언제쯤 고백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해야 잘 진전시킬 수 있는지 카드를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도 고백을 할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고백을 하거나 마음을 표현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시겠어요. 거절당할 걸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말고 대담해질 필요가 있다고 알려주고 있는데 이 카드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내적 갈등을 많이 하게 될 거라는 걸 나타내요. 양쪽 다 상대가 거절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바람에 확실한 표현, 확실한 플러팅을 하지는 않으면서
뜻만 들이고 있는 상황이라 당장 사귀자는 고백이 힘들다면 최소 이성적으로 알아가 보려고 한다라는 느낌 정도는 상대방한테 빠르게 전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거절당하고 찌질해진 자신을 걱정하기보다는 이 정도로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당당한 자신을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도 적극적인 표현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이대로 둬도 어차피 인연은 이 다 했기 때문에 몇 개월 안에 더 깊어질 수 있겠지만 이 불필요한 시간을 굳이 들일 필요가 있나 싶어요. 어떤 식으로든 두 분은 특별한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되실 거예요. 다만 이 시기가 언제인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이네요. 3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4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이 떠올리고 있는 이분의 성격을 보면 공감을 잘하고 사람의 감정을 잘 읽어내는 사람일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도 꾀꼬리 같은 목소리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목소리라는 게 표현을 뜻하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과의 소통을 잘하고 유대감이나 공감대를 만드는데 특히 뛰어날 거라고 보여요. 굳이 단점을 따지자면 기분이 얼굴에 잘 드러나는 사람이라서 감정의 기복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 카드가 나타내는 건 긍정적인 감정의 표현이라 이분은 작은 데서도 행복감을 느낄 줄 아는 밝은 사람일 거예요. 하지만 의외로 공감을 잘하고 유대감을 잘 쌓는 성격과는 다르게 직업에 전차 카드가 나와 있는 거 보면 이분이 하는 일은 직급이나 위계 질서가 뚜렷한 일에 가까워요. 예를 들어 군인이라던가 경찰, 소방관, 교도관 쪽에 일을 하시거나 가불이 딱 나뉘어져 있는 직종이라고 한다면 서비스직, 스튜디오스처럼 클라이언트나 고객을 상대하고 모셔야 하는 일을 할 수도 있겠죠. 자영업이나 사업을 한다고 해도 이제 막 체계를 잡아가야 하는 신생이나 스타트업 쪽일 거예요. 전자카드는 머리를 많이 쓴 직종을 표현하기도 해서 엔지니어나 연구소에 계실 수도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긴장도가 높고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를 하실 거라고 보이네요. 두 분이 만났을 때 서로의 첫인상을 보면 여러분은 상대방을 봤을 때 금사빠처럼 완전히 빠진 건 아니더라도 호감을 가질 만큼 괜찮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분 주변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아, 얘는 괜찮은 사람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친절하고 다정한 성격 때문에 가까워지고 싶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미약한 호감을 여러분이 처음에 느꼈다고 보이는데 이분은 워낙 사람들한테 호감을 잘 얻는 편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그 긍정적인 평가나 호감을 빠르게 눈치챘다고 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여러분을 봤을 때는 당연히 너가 나한테 호감을 가지겠지. 그러니까 먼저 다가오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관전하는 느낌으로 바라봤다고 하거든요. 이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너 나한테 관심을 가지겠지. 너 나한테 알아서 다가오겠지. 너 이 정도면 이제 나한테 고백해야 하지 않아? 하는 마음이 계속 들어가 있어요. 이것만 봐도 연애를 할 때 자기가 적극적으로 사귀자고 해서 만난 경우보다는 상대가 먼저 좋아해서 사귄 경험이 훨씬 더 많을 거고 이런 패턴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거절에 대한 두려움도 강하고 회피적인 성향도 강해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처음에 상대가 꽤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알면 알수록 여지를 주는 상대방을 보면서 내가 좀 더 다가가도 되지 않을까? 만나자고 해도 되지 않을까? 나 정도라면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 가능성을 계속 보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호감 표현도 하고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을 텐데 이분의 반응이 여러분이 기대했던 만큼 나오지는 않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매일 여러분이 연락을 했었다면 상대가 한 번쯤 선톡을 할 거라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대화를 받아주기만 한다던가 이만큼 표현을 했다면 상대방도 제대로 표현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처럼 거절을 한 건 아니지만 원하는 만큼의 반응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요. 현재 상대방을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카드에 라이프 기버가 나와 있어서 처음에 생각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상대가 가능성이나 기회를 주지 않는 건 아닌데 정확하게 호감이 있다는 표현도 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행동을 하니까 마치 희망 고문을 당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해야 되나? 나쁘게 보자면 살짝 가지고 논다 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상대방은 자기가 더 표현하고 먼저 다가갈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표현해 주길 바라고 고백해 주기를 기다리는 쪽이에요. 이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카드에 Four of Material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여러분을 보면서 왜 사귀자는 말은 안 하지? 호감이 있는 건 알겠는데 왜 좀 적극적으로 다가오지 않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요. 이건 둘 다 수동적이기보다는 상대방이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받기만 하려는 쪽이라서 발전이 더딘 걸로 보이는데 이대로라면 기다린다고 해서 답이 나올 관계는 아닐 거예요. 4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이 고백을 하거나 표현을 하거나 연락이라면 먼저 연락을 해야만 발전시킬 수 있는 상황에 가까워요. 그럼 과연 고백이나 연락이나 이성적으로 다가갔을 때 상대가 어떻게 행동하게 될지 카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분은 여러분이 다가와 주길 기다리고 있긴 한데 막상 고백하거나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반응이 좀 미적지근할 수 있어요. 살짝 불분명하고 애매하게 대답을 하거나 확답을 안 주는 태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문카드는 은은한 달빛 때문에 명확하지 않은 상황을 나타내는데 고백을 했을 때 문카드가 나왔다는 건 고민을 할 수 있는 문제가 둘 사이에 있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둘이 아는 겹지인이 많다던가 친구 사이라서 사귀게 되면 우정을 잃을까봐 고민을 하게 된다던가 회사 사람이라서 선뜻 결정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것 말고도 장거리나 상황적인 여건도 전부 문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마음이 없어서 고민을 한다기보다는 쉽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과 여건이 안 돼서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수동적인 연애 스타일을 가진 사람이라면 연애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연애를 할 때 사귀는 사람이 먼저 자기를 떠나갈까봐, 자기의 본래 모습을 보고 싫어하게 될까봐, 뭐 이런 걱정들을 하느라 시간을 달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애매하게 행동할 수도 있지만, 스타카드가 마지막에 나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두 분은 사귀게 될 거고, 서로의 걱정과는 달리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연애를 하게 되실 거예요. 처음에만 조금 불안정하고 어색할 뿐이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원하는 연애에 가까워지실 거라서 상대방이 애매하게 반응한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어요. 마지막으로 고백을 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 시기가 언제쯤이면 좋을지 카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상대방이 무서워하는 만큼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도 거절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허공에 떠 있는 달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무의미하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이 카드는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많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고백을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 해도 될까 안 될까에 대한 질문이 무의미할 정도로 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걱정들은 모두 불필요하다는 걸 이 달이 의미하고 있어요. 상대의 호의를 호감으로 오해한 게 아닐까? 고백을 했다가 차이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쓸데없는 데 시간을 버리지 말고 할 거라면, 그러니까 고백을 할 거라면 빠르게 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엔젤 카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스라는 대답이 나와 있으니까 오랫동안 망설이느라 감정을 소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4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